지금 내 말을 아주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할 것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 소모로부터 너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네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너희가 만날 때나 통화할 때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네가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다시 읽는 그 문자 메시지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 나는 남자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연구하는데 10년 넘게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7가지 특정한 문구가 있는데 만약 남자가 그것을 너에게 쓴다면 그의 진짜 의도를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침실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연기를 무시하는 것과 같아. 이런 메시지들은 단순히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무해한 일상 대화로 위장된 조종의 전술이야. 그리고 한번 그것들의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면 다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거야. 끝까지 꼭 들어. 7번째 문장은 너무 흔하고 너무 정상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것을 받을 때 오히려 안도감을 느껴.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파괴적인 패턴이야. 그리고 아마 그 메시지가 지금 내 휴대폰에 있을 거야. 이 7가지 패턴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가 남자에게서 오는 모든 메시지를 읽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를 이해해야 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자에게 의심의 이익을 주도록 조건화되어 있어. 그들의 말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현실이 아닌 희망으로 빈틈을 메우도록 말이야. 이런 조건화는 너무 깊게 뿌리내려서 우리가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어. 우리가 절실히 믿고 싶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이야. 거의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이야. 문자 메시지는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로는 결코 불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네 감정을 통제할 힘을 줘. 생각해봐. 누군가 너에게 문자를 보낼 때 그는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다듬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그는 몇 시간, 며칠 동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너를 불확실함 속에 남겨둘 수도 있어. 그는 다정하게 들리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를 행동할 수도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멀리 떨어진 채로도 너를 감정적으로 붙잡아 둘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대화 후에는 불안하거나 지치거나 집착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더라도 말이지. 내 직감은 내 이성이 합리화하려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어.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이 미쳤거나 불안정해 보인다고 배워왔지. 하지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편집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네 화면에 나타난 단어들, 뒤에 있는 에너지의 실체를 이해하는 거야. 핵심은 이거야. 너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남자는 단지 1시간 동안 네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는 네 자존감, 목표에 집중하는 능력, 수면, 불안 수준, 그리고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 전체를 실제로 형성하고 있어. 이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면 너는 다음 해를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보내게 될 거야. 끊임없이 상반된 신호를 해석하려 애쓰면서 왜 이렇게 불안정한 기분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거야. 하지만 만약 너가 그것들을 즉시 알아채고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면 명확함과 의도, 그리고 진정한 배려로 소통하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생길 거야. 너를 멈춰 서게 하고 상황 전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 패턴은 남자가 너에게 이렇게 쓸 때야. 네가 원하는 대로, 또는 상관없어, 네가 정해, 네가 알아서 해 같은 말들. 특히 네가 그에게 너희 계획이나 관계 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 말이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가 그냥 편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들리지 않나? 아니야. 그 메시지는 유연함으로 위장한 감정적 부재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거야.
그는 유연한 게 아니라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그는 결정을 내리거나 관계 자체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 만약 네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가 계속 무관심하게 대답한다면 그는 너에게 중요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에게는 어떤 것도, 심지어 너조차도 의견을 가질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정말로 너를 아끼는 남자는 너와 소통하고 싶어 해. 그는 취향과 바람,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는 함께 경험을 만들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말할 용기가 있어. 하지만 그가 계속 모든 걸 너에게 맡기고 거리감 있는 말들로 대답한다면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의 감정적 헌신은 너무 약해서 어떤 것에도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거야. 관계는 이렇게 끝나. 큰 싸움이나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서서히 물러나면서도 여전히 있는 척할 때 끝나는 거야. 세 번째 메시지 패턴. 그리고 이건 정말 치명적이야. 그가 이렇게 쓸 때야.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혹은 내가 너를 상처 줬다면 미안해. 즉,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그의 행동이 아닌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춘 모든 사과 말이야.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야. 그건 사과로 포장된 책임 회피야. 그것은 네가 다쳤기 때문에 네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거야. 너를 다치게 한 그가 아니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게. 진짜 사과는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책임을 지며 진심 어린 후회를 표현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틀 동안 답장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건 배려 없었고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혹은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해서 미안해. 그게 왜 상처가 되었는지 이해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차이를 느껴지지? 이런 사과들은 행동을 명시하고 그 영향을 인정하며 공감을 보여줘. 하지만 남자가 이런 모호하고 조건적인 가짜 사과를 쓴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야. 계산된 거야. 그는 책임감이 있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네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라는 말은 특히 교묘해.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초점을 그의 행동이 아니라 너의 인식으로 돌리기 때문이야. 그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문제는 네 감정이지 내가 한 행동이 아니야. 그건 네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을 만들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과잉 반응하는 건가? 내가 상처받을 자격이 있긴 한가? 그리고 결국 너는 다쳤다는 이유로 그에게 사과하게 돼. 바로 그것이 이런 조종의 목적이야. 나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많은 관계에서 봤어. 여성들은 점점 자신의 현실 감각과의 연결을 잃어버려. 그들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는 이런 그럴듯한 가짜 사과로 반응해.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그녀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녀들은 자신이 문제라고 믿기 시작해. 너무 감정적이고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동안 그는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아.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 그가 너를 다치게 했을 때, 심지어 의도치 않았더라도 그는 자신이 만든 고통을 네가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일이 너를 아프게 했다고 말하면 그의 본능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회피적이고 진정성 없는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패턴의 가장 나쁜 점은 관계의 모든 감정적 노동을 너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네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모든 계획을 세우며 모든 것을 생각한다. 반면 그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도 여전히 네가 그의 삶에 있음으로써 얻는 모든 이점을 누린다. 그리고 함정은 여기에 있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는 너를 탓한다. 결국 모든 결정을 내린 건 너였으니까. 이런 패턴을 겪는 여성들은 몇 달 후 완전히 지쳐버리고 왜 자신이 관계 안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끼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로 혼자이기 때문이다. 너의 모든 경고등이 켜져야 하는 두 번째 문자 패턴은 남자가 K, OK 또는 쿨이라고 쓸 때다. 특히 네가 취약하고 개인적이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공유한 후 혹은 관계에 대한 주제를 꺼냈을 때 그것은 짧은 대답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농축된 형태의 거절이다. 누군가가 너의 감정적으로 열린 메시지를 한 글자로 줄일 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은 나의 관심이나 배려 혹은 공감을 받을 가치가 없어. 진정한 연결은 상호적인 에너지를 요구한다. 네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공유하면 상대방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진심 어린 참여로 응답해야 한다. 네가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으로. 하지만 남자가 너의 진심 어린 개방에 이런 짧고 무관심한 답장으로 반응할 때 그는 감정적으로 너를 맞이할 수 없거나 단지 너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다. 그는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패턴은 여성들로 하여금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싶지 않게 만든다. 진정한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는 이런 차갑고 짧은 메시지로 응답한다. 그리고 결국 그녀들은 포기한다. 마음을 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너무 많다 고 배워버렸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다친 남자들이 바로 그것을 바란다. 그들은 네가 덜 요구하길 바란다. 그들은 네가 너의 욕구를 줄여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야 그들은 계속해서 너에게서 모든 것을 얻으면서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특히 잔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남자들이 내게서 무언가를 원할 때 갑자기 긴 문단을 쓴다는 것이다. 내게 오라고 설득하려 할 때, 왜 답장을 안 했는지를 설명할 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할 때, 갑자기 말이 많아진다. 그것이 보여주는 건 이거다. 그들의 짧은 답장은 스타일 때문도 바빠서도 아니다. 단지 어떤 것에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가치 있는 것에 너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게임은 이렇게 작동한다. 그는 3일 동안 사라지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며 너를 볼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단지 몇 개의 감정적 부스러기를 던져준다. 그리고 네가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이 관계에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완벽하게 타이밍 맞춘 메시지를 보내 내 심장을 잠시 두근거리게 만든다. 갑자기 너는 자신이 보이고 원받고 있다고 느낀다. 어쩌면 그를 의심한 자신이 미안하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아무런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도 너를 다시 끌어당긴다. 이 문자 패턴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조종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나타날 필요도, 시간을 낼 필요도,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다. 단지 3단어만 보내면 너는 다시 기대를 초기화한다. 그는 너에게 아주 작은 인정의 부스러기를 던져주었을 뿐인데 너는 또다시 불안정한 나날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믿어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가장 슬픈 점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메시지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진심으로 신경 쓴다는 증거라고 믿으면서 그들은 캡처를 하고 반복해서 읽으며 그것을 관계가 진짜라는, 그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한다. 행동 없는 말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대체물이다. 그것은 너를 기다리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가 더 나은 무언가가 있는지 찾아보는 동안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아무런 헌신이나 일관성 없이 너의 감정적 친밀감의 이점을 누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너를 그리워하는 남자는 한밤중에 메시지 하나만 보내지 않는다. 그는 너를 볼 계획을 세운다. 진심으로 너를 생각하는 남자는 문자 뒤에 전화나 영상통화, 진정한 행동을 덧붙인다. 누군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에너지가 들지 않는 디지털 형태로만 표현한다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조종이다. 그의 성격을 완전히 드러내는 6번째 문자 유형은 바쁘다고 했잖아. 혹은 알잖아. 요즘 정신없어. 같은 말이다. 혹은 그 어떤 형태로든 그의 일정표를 무기로 삼아 네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소통을 억누르려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는 네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을 바랐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규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다. 그게 진짜로 의미하는 건 이거다. 모두가 바쁘다.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다. 모두 스트레스를 겪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는 시간을 낸다. 끝. 남자가 바쁘다는 변명을 반복적으로 쓴다면 연락 부족, 약속 취소, 며칠간의 침묵을 변명하기 위해 그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는 네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너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며 네가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4번째 문자. 그리고 이것은 매번 나를 화나게 한다. 그것은 남자가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깊이 파고들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라고 쓸 때다. 특히 네가 너를 다치게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관계의 명확성을 요구할 때. 이 메시지는 가장 순수하고 독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이다. 그것은 네가 스스로의 인식력을 의심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이다. 남자가 너무 생각이 많아 라며 내 걱정을 무시할 때 그는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린다. 그는 네가 네 직감을 믿지 않게 훈련시킨다. 그는 네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억눌러야 할 약점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여자들은 자신에게 명백히 나쁜 상황 속에 머문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세뇌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현실적인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가 너무 깊이 생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입니다. 진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의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해지는 것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정당한 관찰을 왜곡하여 결국 당신이 과민하거나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분석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는 여성들은 점차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자신의 인식이 문제라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쿨하다, 다루기 쉽다,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배신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남자들이 나중에 당신의 과도한 생각을 관계의 진짜 문제로 몰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의심스러운 행동도 신뢰할 수 없음도 모순도 아닌 당신의 반응이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대신 당신은 정상적인 반응을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끝없는 순환 속에 빠집니다. 당신의 불안이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려 애쓰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행동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도망쳐야 하는, 걸어서는 안 되는, 뛰어야 하는 메시지 패턴은 그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 너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항상 늦은 밤, 그가 무언가를 원할 때나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던 후에 옵니다. 이런 말들은 진심 어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을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으로 계산된 감정적 신호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독성이 강한 이유는 책임을 뒤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가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당신이 기대를 너무 많이 했다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너무 의존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단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을 바랐을 뿐인데도 일관성과 신뢰를요. 당신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간과 관심을 원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으면서도 한 번도 변명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나는 여성들이 이런 핑계를 중심으로 기대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연락받는 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야. 약속을 지켜달라는 건 요구가 지나친 거야. 우선순위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이기적인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가 바쁘니까 그의 관심에 부스러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정말로 당신을 자신의 삶에 두고 싶다면 당신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배제하기 위한 변명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 패턴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적 필요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이 당신의 관계 속 안정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의 일정이 당신의 내면의 평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런 변명을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이 이해심이 많다가 스스로를 설득하며 기준을 낮출 때마다 그는 당신을 선택지가 아닌 옵션으로 대할 수 있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7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메시지 패턴으로 갑니다. 현대의 연애에서 너무 흔해져서 여성들이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미소 짓지만 사실은 커다란 경고 신호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두고 봐야지, 천천히 가자, 난 흐름에 맡길래 같은 말입니다. 즉, 관계를 정의하거나 방향이나 미래에 대해 언급하기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든 표현입니다. 이제 이 7가지 패턴을 알고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한 지금, 당신은 아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예전 메시지들을 다르게 볼 겁니다. 깨달음, 분노, 슬픔 혹은 안도감과 함께 아마도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소통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조종적인 소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며 거기에 필사적으로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이었다는 것을. 이 모든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당신을 편집증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메시지나 만나는 모든 남자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당신을 옆에 두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메시지가 아닌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감이 처음부터 옳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감정들은 당신이 불안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지혜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절대 보내지 않을 남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애정이란 명확하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표현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 에너지를 일부러 모호하게 행동하는 남자의 모순된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쓰는 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려있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바라는 건 이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메시지를 읽은 후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평온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요? 그의 말에 의미를 찾으려 애쓰나요? 아니면 의미가 명확한가요? 소통의 부족을 변명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한가요? 당신의 몸은 진실을 알고 있고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첫 반응을 억누르지 말고 믿기 시작하세요. 그의 글에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면 아마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늘 혼란스럽다면 그 혼란 자체가 이미 답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모호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기준을 낮추거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정보입니다.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관계의 역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에게서 떠나는 것은 냉정함도 포기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명확히 소통하지 않는 사람의 모순된 메시지를 해석하느라 보내는 모든 시간은 결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당신이 매번 메시지 속의 숨은 의미를 찾아야 하는 탐정처럼 느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그에게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보여줄 것입니다. 명확하고 정직하며 꾸준한 소통으로. 그것이 그에게 편할 때만이 아니라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당신의 임무는 이해심 많고 인내심 있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만찬이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누군가에게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며 자신을 부정해야만 유지되는 상황에서 떠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혼란에 만족하기를 멈출 때만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할 때만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그러니 다음번 어떤 남자가 당신에게 이 7문장 중 하나를 보낼 때 이 대화를 기억하세요. 명확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세요.